그래서 요 곡선 있죠? 오일러 곡선이라고 표현된 게 아까 유도했던 F0 이코르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1이 된 거죠. 여기 F0 있고 여기 람다 제로 이렇게 있죠. 그걸 표시한 게 요거고, 그 다음에 도로교 설계 기준의 기둥 내아래 곡선이 그 다음에 있는 건데, 요거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실험 데이터를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게 도로교 내아래 곡선이다. 그 형태는 요 그림과 같고요. 요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고, 식으로 나타내면 람다 제로가 0.2보다 작을 때는 F0는 0.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람다 제로가 0.2에서 1.0, 1.0일 때는 F0는 1.109 빼기 0.545 람다 제로. 직선의 식이죠. 그 다음에 람다 제로가 1보다 클 때는 F0는 0.773 플러스 람다 제로의 제곱의 1.0.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거죠.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1에서 개수가 플러스 된 거예요. 실험 결과에 따라서 좀 낮춘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한 식이 바로 요 그 다음에 나오는 1.0까지, 그죠? 여기까지가 요 두 번째 식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식은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세 번째 곡선, 맨 밑에 있는 곡선은 어떻게 찾아진 거냐? 요거는 요거는 그냥 F0를 1.7로 나눠진 게 요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FCA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지냐면, 허용 축방향 하중이죠. 허용 축방향 하중이라는 것은 1.7로 나눠주고 F0 곱하기 FY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걸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0에다 FY를 곱하면 F0에다가 FY를 곱하면 FCR이 나오죠. 이게 FCR. FCR을 1.7로 나누면 허용 축방향 응력이 되는 거죠. 허용 축방향 응력.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녹색 식으로 주어지면은 바로 써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계 테이블인데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수치화 시킨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설계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면 사용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강종이 400인 경우 490, 그 다음에 520, 그 다음에 570인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요게 이제 단주에 해당하는 거, 중간주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장주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근데 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 아까
제너럴한 식 FCA는 1.7 F0 FY 여기서부터 다 뽑아져 나온 거다라는 거죠. 적용을 해서 FY가 다 강종마당 다를 거고 F0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식이 나왔었죠. F0는 세 단계 단주, 중간주, 장주에 따라서 F0가 다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것만 하나 보여드리면 나머지도 어떻게 만들어졌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유도해 보기 위해서 F0는 장주에 해당하는 거죠. 0.773 더하기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1. 예, 여기에서 그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0.773 더하기 람다 제로라는 것은 람다 C분의 람다의 제곱이죠. 예. 1. 그럼 람다 C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람다 C라는 것은 파이에 아까 유도한 과정에 여기 있어요. FY 2가 있고 이거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FY가 SS400인 경우 SS400이나 SM400인 경우에는 240 메가파스칼입니다. 240 메가파스칼. 그래서 240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210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요게 92.9가 나옵니다. 람다 C 자체가. 아까 좀 언뜻 보셨을 거예요. 그 기준값 중에서 92.9.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줄 거냐면 람다 C 제곱을 다 곱해줄 겁니다. 람다 C 제곱을 여기에다가 요거 있죠? 요거 람다 C 제곱을 분자에도 곱해주고 분모에도 곱해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일단 보시죠. 0.773 곱하기 람다 C의 제곱 플러스 람다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람다 C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 계산해 보면 여기가 667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람다 제곱이 있고 여기가 8630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요게 이제 F0를 이제 표현한 거고 FCA 그죠? 설계식에 나와 있는 것은 설계표에 나와 있는 건 FCA니까 FCA라는 것은 1.7분의 F0 FY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6671 플러스 람다 제곱분의 계산해보면 이게 12 FY에다가는 240 집어넣고요. 240 그럼 12 18 3 5 3 예. 이렇게 돼서 굉장히 유사한 그 식이 나왔죠. 그죠? 굉장히 유사한 식이 나왔고 요거를 단순화시켜서 그 설계식에다가 이렇게 복잡하면 숫자가 복잡하면은 안 되니까 단순화 시켜가지고 설계식에다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제일 때 람다가 92.
92.9보다 클 때, 92.9보다 클 때는 요식 FCA는 이러한 형태로 계산하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계표를 이용을 해서 구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 4의 6인데요. 그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 예제 4의 6 이게 잘 이제 전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풀이 과정을 잘 정리를 할 테니까 꼭 이거는 노트를 해가지고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의 6은 다음과 같은 구조물에 대한 허용능력 설계법에 따라서 구조 검토를 하여라 라는 내용인데, 이제 구조 검토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P가 1800kN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둥 요게 지금 가정이 보는 강체다. 이게 보가 요거예요. 요게 봅니다. 보가 강체라는 건 뭐냐면 요 힘이 그대로 다 이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2분의 P씩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눠질 뿐만 아니라 얘가 이제 강체이기 때문에 변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휘어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기둥은 H형광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종은 SM400이다. 기둥 단면은 요 기둥 단면이죠. 250, 250, 94라는 얘기는 250이 이제 세로 길이죠. 높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에 250은 요거예요. 250. 두 번째 250은 여기고 그 다음에 9라는 건 여기가 9란 얘기고 그 다음에 14라는 건 여기가 14란 얘기예요. 이런 단면이다. 요게 그 다음에 주어졌죠. x, y니까 요걸 중심으로 했을 때 단면 이차 모멘트 그 다음에 z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단면 이차 모멘트 A는 9218 자 보세요. I, Y랑 I, Z가 이렇게 주어졌죠. 어느 게 더 큰가요? I, Y가 더 크죠. 그럼 강축은 뭐죠? Y축이 강축이 되는 거예요. 강축. Z축은 약축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일단은 설정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기둥의 상하단부 연결부가 간결 연결됐다는 얘기는 이게 간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 부분에 처진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 직각이잖아요. 초기 직각. 이게 늘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늘 유지가 된다는 얘기. 그게 간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상황을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들어가는데, 풀이.
첫 번째 강축이라 하면 요 y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x, z 평면 내 좌굴을 의미합니다. 평면 내 좌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제 강축 방향하고 약축 방향으로 다 생각을 할 텐데, 일단 강축 방향으로 휘어질 때를 일단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강축 방향으로 휘어질 때는 이게 여러분들 앞쪽으로 휘어지는, 그죠? 여러분들 방향으로 휘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옆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요게 보고 요 상태고, x가 지금 여기 윗방향이고, 그 다음에 y가 지금 y, x, y, z니까 이렇게, 예, z, x, z니까 요 방향이네요. 예. 여기가 z고, 여기가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요 x. 그래서 xz 평면이라는 얘기는 x축하고 y축의 평면 내에서 이게 거동을 한다는 얘기,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요 평면 있죠? 요 평면 내에서 거동이 이루어진다는, 변형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 조건이, 이거는 경계 조건이 이쪽은 고정이고 이쪽은 자유단인 형태의 변형을 하게 됩니다. 좌골 형상이. 자, 이런 때에 K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이런 때 K는, 요거는 전체 사인 곡선의 반이 되죠. 그러니까 K는 2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려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좌골이 일어날 거고, 그때는 K를 뭘 써야 되겠구나.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이거를 적용하긴 하는데, K를 잘못 적용하면은 말짱 헛거가 되는 거죠. 예. 요 K를 정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할 때, 실질적으로 허용축 응력을, 그죠? 허용축 응력 FCA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K, 첫 번째는 K를 계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표에 있는 이것을 찾아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상황 정리는 됐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K는 2.0이 되고요. 그러면 K, Y, LKY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강축, Y는 강축을 의미하고, K는 유효 자굴 개수, 유효 자굴 길이 개수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의 그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2.0 곱하기 기둥의 길이가 2.5m니까 는 5m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축이니까 y축에 대한 회전 반경을 구해야 되는 거죠. ry는 루트 a분의 iy가 되는 거고, 계산을 해보면
9218 108 10의 6 해주면 요거는 108.2mm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람다 y를 또 계산을 해야겠죠. 지금 y는 다 y축 강축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ry분의 람다 k y 해주면 이거는 108.2분의 5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46.2가 나옵니다. 람다 y가. 그러면 이제 이 람다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표로 가는 거예요. 그건 46.2라는 게 지금 어느 범위인가요? 요거 18.6이고 92.8이고 그럼 요 범위죠, 요 범위. 예. 요 범위. 그래서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이게 람다 K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람다 K라는 거. 예. 람다 K라 LK. 예, LK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요 범위이기 때문에 식은 뭘 써야 되냐면 얘를 식을 써야 되는 거죠. 예. 요거. 자, 그래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CA인데 요거는 강축 기준이죠. 강축 기준. 해서 보면 140 빼기 0.82 에다가 R분의 L 여기서는 이제 KY가 되는 거죠. KY 예. R분의 KY 빼기 그 다음에 18.6 해주면 140 빼기 0. 빼기 0.82 여기 아까 계산하기를 46.2라고 그랬으니까 46.2 빼기 18.6 해주면 117.37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강축 기준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약축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약축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 텐데요. 약축은 x, y 평면 내 좌굴입니다. 자, 일단 약축은 Z, 그죠? 약축은 Z죠, 그죠? Z. 약축이 Z고, Z축 중심으로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Z축 중심으로 요 기둥이 이제 변형이 된다는 거는 결국 옆으로 휘어진다는 얘기죠. 옆으로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요 그림에서 보면 옆으로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XY 평면이 그려지고 하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가 Z축 중심으로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강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얘가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수평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평이동이 되고 요만큼 그죠? 직각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직각 그대로 유지되고 요 형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직각, 강체니까 요런 좌굴 형태, 좌굴 형상이 요런 좌굴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X,
x, y 평면이죠. 지금 이 평면 내에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평면 내에서. 이 평면 바깥으로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XY 평면 내 좌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약축으로 지금 그게 기둥은 약축 중심으로 휘어져 있다는 거고. 그죠? 약축 중심으로 휘어져 있죠? 약축 중심으로. 요게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얘는 K가 어떻게 되느냐. 미러링을 해봐야겠죠. 여기 이제 변곡점이 여기 있겠죠? 변곡점. 변곡점이 중앙일 거예요. 그죠? 중앙이죠. 그러면은 요게 요만큼이 사인의 반이잖아요. 반. 그래서 요걸 미러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변곡점이 있고 여기에 변곡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효 자굴 길이가 되는 거죠. 요게 유효 자굴 길이가 되는 거죠. 얼마예요? 2.5m죠. 1이니까. 그래서 K는 1이 됩니다. 이때 K는 1.0. 자, 그러면 요 K를 결국에는 요 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하나씩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K는 1.0이고, 그 다음에 L, 유효 자굴 길이 K인데 약축 기준의 유효 자굴 길이는 2.5m고, 그 다음에 RZ는 9218 36.5 그래서 0.063m 미터고 요게 63mm가 돼요. 그 다음에 R분의 L R도 Z 약축이고 요것도 K의 Z 약축 해주면 0.063 요거 그대로 2.5m 단위 맞춰줘서 해주면 요게 39.7이 나옵니다. 그럼 요 39.7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 18.6, 92.8. 그럼 요게 이제 포함이 되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요 식을 갖다 쓰면 되겠죠. 적용을 해보면 FCA Z 약축 기준 FCA는 140 빼기 0.82 곱하기 39.7 빼기 18.6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122.7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그럼 FC는 아까 이제 두 개가 나왔잖아요. 약축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강축 기준으로. 그럼 뭘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결국 FCA는 미니멈 아까 117.37 있었고 그 다음에 122.7이 요번에 계산이 됐고 작은 값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작은 값으로. 그래서 이거는 117.37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허용 압축 응력이 계산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발생하는 응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생 응력. 이건 간단하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P가 작용을 하고
각각 기둥에는 여기서 이제 요걸 하나 떨어뜨려 보면 요만큼 2분의 P 그죠? 요거니까 응력은 FC 2분의 P를 단면적 A로 나눠준 게 되니까요. 단면적은 9218mm 제곱, 그 다음에 P는 1800kN인데 뉴턴으로 바꾸면 18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고 요거를 2로 나눠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97.6MPa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네 번째 응력 검토. 그죠? 구조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응력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응력 검토. 실제로 작용한 응력과 그 다음에 얘가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를 해서 오케이냐 인지냐 그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응력 검토. 그래서 발생한 응력은 97.6MPa. 그 다음에 허용할 수 있는 압축 응력은 117.37MPa. 자, 비교를 해보면 이게 더 크죠. 그러면 이게 오케이인가요? NG인가요? 오케이죠. 오케이. 허용할 수 있는 값보다 지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걸 넘었으면 이제 NG가 되는 거죠. 그럼 뭔가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단면을 더 크게 만든다든지 하중을 줄일 수 있으면 하중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